올해 상대평가를 맡겨가지고 올해부터 상대평가로 뽑는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괜히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자, 요약집 17페이지 착오.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갑의 의사가 이제 기출된 게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죠. 땅을 입방미터당 98만 원에 팔 생각을 했으나 깜빡하고 89만 원으로 표시했고 계약은 89만 원에 대해서 체결되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그럼 이 경우에 갑은요.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몰랐겠죠. 모르니까 이제 선이었죠. 이렇게. 이런 걸 착오라고 한다.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함을 모르고 있는가. 이때 이제 표시를 잘못했죠. 이걸 이제 표시상의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착오가 있다. 그럼 이 의사 표시는 어떻게 할까? 일단은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죠. 착오한 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취소를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중요 부분에 착오여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을 머릿속에 일단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과실이 왜 나오느냐? 요것 때문에 나오죠. 갑이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거 몰라요. 선의는 두 갈래로 갈라지죠.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 이제 이건 아시죠?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과실이 또다시 가벼운 과실, 경과실과 무거운 과실, 중과실로 나눠지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우리 시험범에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착오고요. 또 하나가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 가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나와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때도 거절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나오는 게 몇 군데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 선의 무과실 취소할 수 있다. 선의 경과실 취소할 수 있다. 선의 중과실만 취소 못한다. 꼭 일단 먼저 조문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09조 그 조문 꼭 확인하시고 취소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적인 대응을 못한다 이렇게 되죠. 한 장 넘기면 착오 유형이 나오고 가장 대표적인 게 표시상의 착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서명 날인의 착오라고 되어 있어요.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신원보증서류에 도장 찍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신원보증한다고 생각을 하고 깜빡 연대보증서류에 도장을 찍은 경우 이것도 표시상의 착오로 나옵니다. 신원보증, 연대보증이라는 걸 쏙 빼버리고 제3자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게 요거예요. 이럴 때 아무리 기망을 당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동기의 착오. 여기서 동기 하게 되면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죠. 공장을 지을 의도로 또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의도로 또는 호텔을 신축할 의도로 땅을 샀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지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게 동기의 착오죠. 뭐뭐 할 의도로. 그래서 법령상 제한으로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게 바로 동기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하려고 뭐뭐 했는데 뭐뭐 할 수 없더라. 이런 걸 뭐라 한다? 동기의 착오. 그 문장 형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동기의 착오가 있을 때는 착오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그 동기가 사람들한테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하고 표시되지 않았지만 유발된 경우하고 이때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 조심해야 되죠.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 판례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 하나 하고요.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유발된 경우는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사기하고 연결이 돼요. 유발됐을 때 무조건 다 사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걸 알아. 지가 지 땅이. 근데 그걸 감추고 공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생겼다면 일단 착오도 되고 사기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관련 판례 꼭 기억하세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착오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자,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중요 부분 착오죠. 여기서 꼭 기억할 거 입증 책임이죠. 착오자가 입증해라. 착오한 사람이, 취소하려는 사람이, 그 다음에 최근에는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반면에 중대한 과실은 동그라미 2번 누가 입증해라. 상대방.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 효력을 주장하는 자. 꼭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 부분과 관련해서 오른쪽 판단 기준이 3개가 있다는 거.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게 두 갈래로. 그래서 시험 지문에 중요 부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게 다 중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불이익. 그 기준에 따라서 박스 중요 부분이 아닌 거 꼭 기억해야 될 게 4가지죠. 시가착오, 면적착오, 지분 부족, 소유자 착오,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키워드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중대한 과실 관련해서는 니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문장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각각 판례 2개. A.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 못하는 거 공장을 신축하려는 자가 문의하지 않은 경우하고 관련 판례. 개인적으로 거래하면서 임야도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결론 취소할 수 없다. 반면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 고려청자가 아닌 가짜를 고려청자로 착각하고 고액으로 매수한 경우. 두 번째 줄 중개인 말을 믿고 중개인 말만 믿고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전문가 말을 믿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렇게 되죠. 어쨌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합니다. 그죠? 예외 디귿 최근에 잘 나오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착오를 이용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맨 밑에 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 즉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 지문 3개 7번에 동그라미 2번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옛날에는 없다 그랬었어요. 판례가. 최근에 있다. 하자가 있는 물건은 없다고 착각하고 매수했다. 하자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그거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또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착오 취소로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유효하다. 얼마든지 배제 특약할 수 있다. 만약에 착오 취소로 배제하는 특약을 했다면 설령 중요물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예전에 간혹 나왔던 게 그 6번의 동그라미 2번 화해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화해계약은요 합의를 하는 합의. 화해계약.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는 게 화해계약이에요. 합의. 그런데 이 화해계약은요 설령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자인데 손해가 1,000만 원이 생겼는데 500만 원이라고 착각하고 500만 원 합의를 봤어. 나중에 봤더니 손해가 1,000만 원이야. 그래서 아유 나 손해배상을 착오했다. 화해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런 거 못합니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 취소 못한대. 우리 시험법이 바깥인데 과거에 왕왕 나왔었어요. 자, 화해계약은 일단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한다. 원칙 다만 2가지 경우에는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하나가 화해 당사자 자격의 착오. 요 화해 당사자 자격의 착오란 건 엉뚱한 사람하고 합의 보는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가해자가 장례식장을 갔어, 피해자. 가면은 이제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벌떼처럼 달려들어갖고 멱살을 잡잖아요. 이때 가장 먼저 달려서 멱살 잡는 사람이 있어. 오촌 당숙. 있지요, 오촌 당숙.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오촌 당숙인지 몰라.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제일 광분하니까 이 사람이 가장 밀접한 유족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봤어.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은 합의 권한이 없는 사람. 이런 경우를 화해 당사자 자격의 착오라고 해요. 이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다투지 않았던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판례가 있죠. 맹장 수술한 사람이 다음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가 수술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봐줬어요. 나중에 알았더니 의사 잘못이 아니라 밤에 몰래 기어나가서 김밥하고 콜라 사 먹고 죽었어요.
김밥 콜라 사건이에요. 실제로. 김밥 콜라 사건이라고 불러요. 의사는 그걸 모르고 자기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자기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의사는 자기의 잘잘못을 다퉜을까요? 안 다퉜을까요? 안 다퉜어요. 근데 거기에 착오가 있었던 거죠. 안 다퉜던 부분에. 내 잘못이다 아니다라고 다툰 적이 없어. 거기에 착오가 있었어요, 의사가. 이런 걸 분쟁 이유의 상황 착오라고 해요.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시험에 절대로 김밥 콜라 안 나와요. 두 개 문장 기억하시면 돼요. 화해 당사자 자격에 착오가 있거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땐 취소할 수 있다. 그거만 딱 눈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착오 문제는 요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 화해는 그냥 한 분기로 듣고 한 기로 흘리시고.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 또 집에 가면 김밥 콜라만 생각나.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43페이지.